도현이 이걸 보고 또 까르르 웃겠지 또. 자, 봅시다. 일단 가볍게 복습을 하면서 좀 넘어가 볼게요. 혹시나 내가 화면에서 없어지면 제깍제깍 얘기해줘요. 알았죠? 화면에서 없어지면. 그럼 너무 부담스럽나? 자, 이 정도를 해놓고 배웠던 것도 있고 안 배웠던 것도 있을 거예요. 원순열. 자, 원순열의 생각은 뭐였어? 아빠를 기억하자. 그치? 아빠가 맨 처음 앉을 거고요. 그 아빠는 앉을 수 있는 선택지가 보통은 하나예요. 그쵸? 그쵸? 원순열은 아빠를 가장 먼저 앉히자고요. 즉, 직순열과의 차이는 직순열은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굳이 일렬로 나열하지 않는 거에도 이렇게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운전석이 있어요. 운전석이 있고 운전석을 제외한 이렇게 5자리에 5사람을 앉을 겁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이 5자리가 일렬로 나열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그냥 우리가 5팩토리얼이라고 풀잖아요. 그렇죠? 즉 우리가 5팩토리얼이라고 풀 수 있는 그 상황들은 앉아야 하는 그 자리에 다 차이가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그냥 그런 걸 일렬로 나열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원순열과 좀 반대되는 의미로 그냥 일렬로 나열한다의 의미로 직순열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순열과 직순열의 차이는 자리의 차이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된다는 거지. 그럼 자리의 차이가 없을 때는 누군가 특정한 한 명을 앉힘으로써 자리의 차이를 만들어주자가 원순열의 큰 틀에서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렇죠? 원순열에서의 큰 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 그럼 n명을 원순열을 시키는 경우의 수는 n-1 팩토리얼 가지 였죠. 그쵸?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이런 삼각형 모양 테이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을 앉힐 겁니다. 여기에 9명만 앉힌다고 하면 첫 번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죠? 3가지 있죠. 첫 번째 사람은 앉을 수 3가지고요. 그럼 그 한 명이 앉는 순간 나머지 자리는 전부 다 다른 자리가 되기 때문에 8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거예요. 알았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이 하나 있고요. 색칠하는 문제 중에 원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3등분 했답니다. 120도씩 중심이 같은 이렇게 6개 영역에 6개 색을 칠할 겁니다. 얘도 똑같은 생각으로 그럼 첫 번째 색깔 아빠라는 색깔을 칠할 거예요. 그렇죠? 아빠라는 색깔을 칠할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가 있죠? 얘는 2자리가 있죠. 안쪽에 한 영역에 칠하거나 바깥쪽에 한 영역에 칠하거나 안쪽에 여기다 칠하나 여기다 칠하나는 차이가 없다고. 돌려서 똑같아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치? 즉 안에 칠할지 바깥에 칠할지 한 군데를 칠해버리면 남은 자리는 이제 전부 다 다른 자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5?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물론 안에 것 따로 밖에 것 따로 색칠할 때도 있겠지. 그치? 안에 것 따로와 밖에 것 따로를 색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 해볼까요? 이런 거? 이 2등변 삼각형 모양 테이블에 여기에 1명과 여기에 3명, 자 여기에 3명이 앉을 겁니다. 맨 처음 1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있을까요? 7자리. 지금 다 다른 자리죠. 이해가세요? 전부 다 다른 자리입니다. 그치? 사실 그러면 원순열 생각할 필요 없어. 다 다른 자리? 그냥 직순열 7, 8 그냥 이렇게 처리해버리시면 끝난다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럼 이제 입체도형으로 넘어가서 이제 입체도형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입체도형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리죠? 뭘 그리고 싶냐면 참고로 정삼각형이에요. 얘는 색의 길이 똑같고요. 이거 색의 길이가 똑같아요. 이렇게 생긴 삼각뿔대라고 부르죠. 그렇죠? 삼각뿔대. 지금 위에 있는 밑면과 아래에 있는 밑면은 평행하되 합동은 아닙니다. 크기가 좀 달라요. 자, 여기에 6가지 색을 5가지 색을 칠할 거예요. 면이 5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얘는 위아래가 합동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칠할 거부터 골라줘야겠지. 그치?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그치? 그 다음 위아래 올 수 있는 거, 아래쪽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그럼 남은 옆면 3개는 원순열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치? 뿔대 세워놓고 120도씩 돌려도 모양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는 얼마? 2 팩토리얼이라고 하셔야 된다. 그치? 근데 이런 그림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그리죠? 삼각기도. 정삼각형이 또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긴 위아래가 합동인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기둥입니다. 자, 역시 여기에다 5개를 칠할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내가 여기 먼저 칠한다고 해볼까요? 몇 가지? 5개 중 하나? 아래다 칠할 수 있는 건 4개 중에 하나? 곱하기 2팩. 이러면 얘는 답이 틀립니다. 왜냐면 얘는 그림을, 도형을 잡고 뒤집으면 중복이 발생할 수 있겠죠. 왜? 5개 중 하나 흰색 칠하고 4개 중 하나 검은색 칠하고 나머지 3개 칠한 거랑 5개 중 하나 검은색 칠하고 4개 중에 하나 흰색 칠해서 뒤집은 거랑 중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은 거 얼마? 2분의 1 나눠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합동인 그림들을 좀 조심해야 돼요. 위아래가 합동인 그림을 조심하다 보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 이런 정육면체 같은 건 그럼 특히 조심하셔야겠죠. 그림? 뒤지게 못 그리네. 정육면체. 자, 정육면체는 뭐가 문제야 그럼? 이씨 뒤집어서도 똑같은 게 아니라 무슨 옆으로 한 칸만 굴려도 똑같대. 그치? 아무렇게나 던져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을 할 거냐? 혹시 공식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공식? 정답면체 색칠할 수 있는 공식 있었죠? 근데 물론 뭐 그 시험 문제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공식 이래요. 뭐 이래버리면 교무실이 불려가니까. 그치? 교무실이 불려갑니다. 그쵸? 자, 어떤 생각이냐면 6가지 색깔 중에 분명 사람마다 있을 거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그치? 그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을 잘 보이는 데다 칠하고 싶어요. 잘 보이는 색이 여기에 올 거예요. 자, 잘 보이는 색, 내가 마음에 드는 색을 여기다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죠. 마치 그 앞발을 맨 처음에 배열하는 겁니다. 왜? 이 6개의 자리가, 6개의 면이 아무런 차이가 없단 말이지. 그치? 이해됐니? 그렇잖아. 즉, 이거 뭐 단순 원순열은 아니지만 6개 면이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쵸? 그럼 그 한 가지 색깔을 칠하는 건 한 가지예요. 그쵸? 이렇게 칠하면 반대쪽 면은 분명히 나머지 옆면과는 다른 면이 돼 있어요. 그쵸? 이해됐니? 그 칠해진 반대쪽은 색칠을 하나 골라서 칠해줘야 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옆에 4개는 원순열이니까 얼마? 3 팩토리얼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쵸? 자, 얘 공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봐봐. 얘가 4 하나만 더 있으면 5, 4, 3의 1이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또 하나 해볼게요. 정사면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4가지 색을 칠할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색을 하나 바닥에다 깐다고 생각하자고. 알았죠? 그럼 그 색을 바닥에다 까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을까? 한 가지 있죠. 왜? 어디든 바닥이 될 수 있습니다. 그치? 4개의 면이 역시 다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화면에 없어지는데. 그치? 화면에 없어져.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을 칠하는 건 한 가지고요. 그럼 나머지 3개가 돌려도 똑같은 그림이 돼 있으니까 얼마예요? 2 팩토리얼이죠. 자, 얘는 3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3 팩토리얼이고요. 그쵸? 나누기 얼마? 3. 맞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맞게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뭐 정팔면체도 칠해야 되는데 정팔면체는 와씨 이거 뭐야? 이거 그림 어떻게 항상 이 문제야. 정팔면체는 그림이 제일 문제죠. 자, 그리고 내 그림을 너무 믿지 말고요. 니네가 원래 알고 있던 정팔면체를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일단 그려는 드릴게. 점사.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이게 여기만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잘라도 여기도 정사각형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잘라도 정사각형이 되는 그림입니다. 이게 정팔면체가 회전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전체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딱 여기서 여기 꼬챙이 딱 꽂으면 회전체가 되는, 회전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단면으로 딱 중심을 지나게 자르면, 이쁘게 자르면 다 정사각형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정사각형이 되는 상황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역시나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칠할 겁니다.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한 가지겠죠. 당연히 한 가지야. 모든 면이 다 똑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다고. 그치? 그럼 여기 칠했으면 여기를 내가 칠했어. 어딘가 칠했다? 그럼 걔랑 평행한 면이 하나 있을 거거든. 여기 보여? 여기
여기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7개, 그치? 그럼 자, 잘 보세요. 여기 노란색으로 여기 맞은편에 7개 중에 하나를 칠했어요. 그쵸? 그럼 이 내가 처음에 색칠한 면과 한 변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이 3개가 보이시나요? 저 뒤쪽에 요 녀석, 앞에 요 녀석, 아래쪽에 요 녀석 보이시나요? 이렇게 3개가 있고 또 바닥에 노란색 실선으로 그려진 면과 한 면을 공유하는 삼각형이 딱 3개가 있습니다. 그치? 이 3개가 정팔면체를 이렇게 세워놓지 않고 바닥에다 눕혀놨을 때 그 3개가 윗면에서 3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여기가 좀 뾰족한 부분입니다. 삼각형이. 그러니까 윗면에 삼각형을 하나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이 하얀색 면을 이렇게 그려놨다고 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쪽으로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쪽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그림입니다. 이 면에 아래로, 여기도 아래로, 얘를 윗면이라고 하면 여기도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즉 아래로 뾰족한 톱니가 맞물려 있는 것처럼 아래로 뾰족한 삼각형 3개와 위로 뾰족한 삼각형 3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림이라는 거지. 이해돼? 그럼 위쪽 3개, 이 3개를 칠할 땐 원순열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근데 색깔이 6개가 남았잖아? 색깔 6개가 남았으니까 일단 6개 중에 3개를 고르시고요. 그치? 여기에 3개 칠할 거랑 여기에 3개 칠할 게 달라질 거잖아. 그치? 여기에 3개 골랐으면 3개 원순열 시킨 거 얼마? 2팩. 오케이? 2팩하고 여기에 칠한 순간 얘는 원순열이 아니죠. 그쵸? 이해가시나요? 여기에 칠한 순간 얘는 원순열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3개는 3 팩토리얼인데요. 자, 이 공식의 꼬라지를 잘 보시면 7 654, 321 약분하면 5 곱하기 4만 남고요. 2 곱하기 1,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쵸? 됐나요? 됐나요? 자, 7 6 없고 5 4 3 2 1 얘 하나가 남아. 7팩이라고 하기엔 6이 하나가 없고 2가 하나 남지. 그럼 여기 4만 번 곱해주면 7팩 되지. 이해돼? 7 4만 번 곱했으면 6 5 4 3 2 1 그치? 즉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3분의 몇 팩? 7팩. 자, 이건 지금 참고로 정 4면체입니다. 정 6면체고요. 정 8면체예요. 오케이? 분자를 보세요. 분자의 규칙을 보세요. 분자. 내가 그때는 공식을 n팩을 분자에 쓰고 n을 뭐 다른 걸로 나눠줬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나는 사실 이렇게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정 6면체 분자 5팩, 정 4면체 분자 3팩, 정 8면체 분자 7팩. 그럼 도대체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는 뭐냐? 정 6면체는 한 면의 모양이 어떤 모양? 사각형. 정 4면체는 한 면의 모양이 어떤 모양? 삼각형. 정 8면체는 한 면의 모양이 어떤 모양? 삼각형.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정 12면체는 정 12면체 혹시 한 면이 오각형인 거 아시나요? 5분의 몇 팩? 11팩입니다. 정 20면체는 분자는 몇 팩? 19팩. 분모는 정 20면체는 또 한 면이 또 삼각형이에요. 알았죠? 혹시 모양이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어차피 못 그려주니까 내인연에다 물어보세요. 알았죠? 내인연에 정 12면체, 정 20면체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색칠했을 때 모양이 전부 다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서술형에 나오면 이런 식의 설명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잘 내진 않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채점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 왜 사람마다 색칠하는 아이디어가 막 조금씩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색칠을 한번 좀 해볼게요. 조금 어려운 색칠. 요런 색칠. 아이고. 두둥뚱뚱뚱뚱뚱뚱. 이거는 참고로 내가 엄밀하게 증명을 해주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런 거를 색칠을 한번 해볼게. 이거 어떤 그림이냐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정육면체인데
여기 중점이라고 잡을게. 이 원래 있던 모서리의 중점, 원래 있던 모서리의 중점 잡아서 이렇게 모서리 싹둑 잘라낸 칠면체가 됐습니다. 그치? 칠면체. 혹시 지금 이 녀석이 회전체로 보이시나요? 바닥에다가 얘를 바닥에다 깔아놓으면 회전체죠. 이게 되세요? 바닥에다 얘를 딱 깔아놓으면 내 그림으로 참 표현하기가 참 그래. 뭔가 그 찰흙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찰흙 하나 딱 놓고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얘들아 이런 모양이야 이랬으면 좋겠는데 시험장에 그럼 애들이 막 찰흙 들고 가려고 그런다고 그랬지. 시험 볼 때 찰흙 가지고 그림 나오면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그치? 그거는 부정행위의 일종이겠죠. 그쵸? 원래는 어떻게 칠할 거냐? 그럼 여기를 먼저 칠할 거야. 7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하겠지. 그치? 자, 7개를 칠하면 6개 면이 남았는데 그럼 6개 중에 색을 3개를 고르세요. 색을 골라서 요 앞면, 윗면, 옆면 세 군데에다가 이게 무슨 모양이야? 요렇게 생긴 면이죠. 지금 요렇게 생긴 면. 요렇게 생긴 면 3개인데 칠할 겁니다. 이 3개 원순열이죠. 그쵸? 그러니까 얼마? 2팩. 근데 이렇게 칠하고 나면 나머지 3개는 원순열이 아니게 됩니다. 3팩.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는 건데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아이디어를 좀 제공을 해주려고 그래. 자, 봐봐. 이 도형을 이 도형 7가지 색 중에 흰색이 있다고 할게요. 알았죠? 흰색을 어디다 칠하느냐로 분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았죠? 내가 흰색을 자, 여기다가 흰색을 칠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흰색을 여기다 칠해서 그 흰색을 바닥에다 놓을 겁니다. 알았죠? 그럼 이 녀석은 회전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6개 면에 일단 칠해요. 6팩을. 아무렇게나 막 칠합니다. 근데 그 칠한 결과가 돌릴 때마다 중복이 발생하지. 그치? 이해되니?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를 3팩으로 나눠줄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120도 돌릴 때마다 중복이 발생하거든요. 자, 두 번째. 요 면에다가 흰색을 칠해볼게요. 요 면 중에 한 군데다 흰색을 칠해볼게요. 지금 여기 바닥에 흰색이 칠해졌다고 합시다. 알았지? 질문. 회전체인가요? 얘만 보면 밑면이 얘니까 회전체겠네라고 보기 쉽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회전체가 아니죠. 한쪽 모서리가 잘려있는데. 그치? 그럼 나머지 6개 면에 이건 회전체가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겠죠? 회전체가 아닙니다. 그쵸? 그럼 나머지 6개 면에 그냥 칠하시면 돼요. 나머지 색깔. 이해됐니? 자, 세 번째는 흰색 면을 여기다 칠했어요. 여기다가. 요 면에 흰색을 칠했습니다. 요런 면에다가. 그럼 이건 걔를 바닥에다 놨다? 그럼 저 그림은 역시나 회전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얘도 회전체가 아니에요. 회전체가 아니에요. 나머지 얼마? 6. 팩토리얼.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 다 더해볼까요? 다 더하면 6팩으로 묶을 수 있니? 묶으면 뭐 남니? 3팩 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 남죠. 그쵸? 숫자가 이상한 것 같지만 여기를 5팩으로 내가 바꾸고 6 하나를 여기다 곱해버리면 1 플러스 6 플러스 6 되죠. 그쵸? 일단 이렇게만 써볼게. 그럼 계산하시면 13 곱하기 5팩입니다. 뭐라고? 아, 미친놈. 어? 계산이 맞는 거야? 이걸 하나 곱해주면 어쩐지 3개 똑같으니까 3으로 나눠야지. 세면 3 돌릴 때마다 3가지 똑같으니까. 그치? 돌릴 때마다 똑같은 3으로. 미친놈이었어요. 미안해요. 자, 어휴 어쩐지 내가 아는 답이랑 다른 답이 나와서 당황했어요. 자, 세 면이 똑같으니까 3개가 중복이 되겠죠. 그쵸? 3개 돌릴 때마다. 자, 정리해볼까요? 얘 7 곱하기 요거 4를 3의 1로 나누니까 이게 5 곱하기 4만 남고요.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남나요? 그쵸? 자, 내가 여기서 5팩만 건져볼게요. 5, 4, 3, 2, 1 건지면 나머지 뭐 남아요? 얼마? 14. 똑같은 답이 나와요. 이렇게 풀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요. 회전체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회전체이면 회전된 면의 횟수만큼 이 변의 횟수만큼씩만 나눠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자, 책에 있는 문제 하나 봅시다. 이 책이 있나? 이 책이 있었나? 이 책이 있었나 없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책이 없나요? 이 책이 그럼 내 다른 책이랑 헷갈리나요 혹시? 아이고 내가 다른 책이랑 헷갈리나 봐요. 다 집어치우세요. 자 이런 그림. 이게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림인데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요. 이런 그림. 정삼각형이고요. 등변사다리꼴이 하나 있습니다. 등변사다리꼴이. 여기 뒤에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등변사다리꼴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그림 혹시 본 적 있나요? 이런 등변사다리꼴이 밑면도 위아래가 합동이거든요. 윗면과 아래면이 에? 합동이라고요? 기다려봐, 내가 잘 그려줄게. 여기를 먼저 그리고 다 점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거. 책에는 그림이 되게 이쁘게 보이던데 나는 왜 이 그림을 못 그리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다. 80번. 아 이거 내가 지금 이걸 그리고 싶었어요. 알았죠? 야씨 어떻게 이거 보고 그릴게 내가. 답이 2,360이요? 6,720이요. 아 그래요? 뭐 자, 우리 도윤이를 위해. 이러면은 너무 지금 너무 안 보이나? 요 그림. 아니 도윤아 이거 마플 교과서 80번 보면 돼 알았지? 자 80번. 어디까지 당겨야 돼? 자 이만큼. 어쨌든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알았죠? 자, 총 위아래 하나씩에 옆에 3개 총 8개 면이 그려져 있죠. 자, 여기다 내가 흰색을 갖다 칠할 거예요. 알았죠? 흰색을 갖다 칠할 건데 그럼 흰색 면이 여기 요 모양의 흰색 면이 칠해지는 경우가 있겠지. 위아래는 어차피 똑같은 면이니까 이쪽 한 면에 지금 도형이 면의 모양이 이렇게 2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렇죠? 면의 종류가 이렇게 2가지밖에 없어서 흰색을 여기다 칠할 때는 나머지 다 칠한 다음에 이게 회전체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셔야겠죠. 그렇죠? 됐나요? 근데 흰색 면을 여기다 칠할 땐 이게 회전체인가요? 그러니까 이 중에 예를 들어 요 면이 바닥에 여기 이렇게 놨다고 해봐요. 해괴망측한 도형이 막 이상한 도형이 돼 있을 거잖아요. 회전체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나머지 7개면 그 얼마? 7팩 하시면 된다 이거. 둘이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6, 5, 4, 3, 2, 1 하고 3분의 4니까 띠링 띠링. 계산기 있는 사람. 저 두들겨봐. 아까 답지 몇이라고 써 있었죠? 계산기 있는 사람? 6,720. 6,720. 계산기 어디 있지? 여기 있다. 그럼 안 되지. 7, 6, 5, 4, 2, 1, 4. 네, 6,720. 그렇죠?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흰색을 어디다 한 군데 칠하고 그 녀석을 밑면으로 봤을 때 나머지 도형을 색칠하는 관점에서 칠하면 조금 복잡한 그림들을 생각보다 편하게 풀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뭐 많이 쓰이진 않는데 아주 간혹 사용이 되겠죠. 입체 도형에 색칠하는 그런 테마였습니다. 다음은 자. 갓포순이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봤죠?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갓포순이 뭐였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었어요. 그렇죠? 같포순이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것을 무슨 취급을 해버리죠? 한 문자? 아니 무슨 같은 건 왜 한 문자 취급해요? 이미 같은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A 3개와 A가 전체 P개가 있다고 하고 B가 전체 Q개가 있다고 하고 C가 전체 R개가 있다고 하면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분자에 P 더하기 Q 더하기 R 팩토리얼을 해주시고요. 다 더한 거 팩토리얼을 해주시고요. 분모 뭘로 나눠요? P팩, Q팩. 뭐지? A 3개, B 2개 있으면 5팩 나누기 3팩, 2팩 하잖아요. 아, 그냥 그식 쓴 거야, 알았죠? 전체가 개수가 P 더하기 Q 더하기 R이니까 P 더하기 Q 더하기 R팩 전체. 분모에 P팩, 또 Q팩, R팩. 그냥 네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을 그냥 있어 보이게 쓴 겁니다, 알았죠? 자, 가포수는 두 가지 응용이 있습니다. 가포수 응용. 응용 1. 순서가 정해진 순열. 순서가 정해진 순열, 순서가 정해진 녀석들끼리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할 때 A는 C보다 앞에, 그 다음 D는 C보다 뒤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A랑 C랑 D랑 세 녀석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순서가 정해진 녀석을 다 똑같은 알파벳으로 놓고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면 5팩 나누기 3팩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나열해서 빈 동그라미 3칸이 있으면 당연히 빈 동그라미 안에 이제 A, C, D를 채워 넣을 건데 첫 번째가 A, 두 번째가 C, 세 번째가 D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런 거 해볼까요? 똑같이 A, B, C, D가 있는데 그냥 A는 B와 C보다 앞에 있어야 한대요. 즉 A는 B, C보다 앞에 있어야 하지만 B, C끼리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풀 거야? 일단 같은 것으로 볼 거예요. 일단 같은 것으로 보고 나열을 하세요. 5팩, 3팩. 그럼 이 안에 분명 D, 동그라미, E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 자 그럼 여기에선 A가 올 수 있는 자리 몇 자리밖에 없어요? 한 자리밖에 없죠. A를 한 자리에 넣고 나면 남은 두 자리엔 B, C, B 위치 바뀌는 거 두 가지가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치? 이 정도의 생각은 우리가 응용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포순. 진짜 가포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였죠? 그 다음 응용 2번. 어디서 쓰죠? 어디 필기해 놓은 거 없나요? 어디 아무도 필기해 놓은 게 없어요? 그렇죠. 최단 경로. 최단 경로. 최단 경로 문제에서 가포순을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야. 왜 이런 거지? 경로를 기호화 시켜 놓는 거지. 즉 이런 거야. 그 무전 친구한테 이제 어디로 왔니? 이런 거 무전 치는 거야. A에서 B까지 어디로 막 갔어. 친구가 물어봐. 너 어떤 길로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한테 지도를 내가 온 길을 따라 지도로 이렇게 싹 보여주면 되죠. 싹 이렇게 나는 이 길로 왔어 친구야.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호화 시킬 수도 있다고. A, B, B, A, A, B, A라는 경로로 왔어. 라는 걸 둘이만 약속을 해놓는 거지. 가로의 이동은 A라고 표시를 하고 세로 이동은 B라고 표시를 하면 내가 이동한 경로는 이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어떤 이동을 하더라도 A가 총 4번 나와야 되고 B가 총 3번 나와야 하니까. 그치? 즉 A 4개와 B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경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인 거죠. 이해됐니? 이래서 같은 가포순으로 이용을 한다 이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그럼 7팩 나누기 4팩 3팩입니다. 오케이? 자, 가포순에서 최단 경로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이제 이런 거. 특정한 지점을 지난다 또는 지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과 또는 특정한 부분을 지나지 않는다. 이런 거. 그 망할 놈의 호수들은 계속 경로 중간에 막 있어요. 그렇죠? 호수 문제들 막 그런 거랑 또 뭐 좀 괴롭혔던 게 좌회전 문제. 그치?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그치? 좌회전 문제들 좀 괴롭혔었고 이런 거 다시 좀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최단경로 문제는 이제 숫자 써서 푸는 거 말고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푸는 생각을 좀 해볼 거예요. 봐봐. 내가 비슷한 그림을 두 개를 좀 그려볼 건데 문제를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림 좀 작게 그리자. 으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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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차. 자, 두 문제다.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에서 P 또는 Q를 지나는 경우의 수. 있는데 1번 그림에서는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어요. 2번 그림은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습니다. 두 문제 차이가 혹시 보이시나요? 두 문제에 뭔 차이가 있을까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두 문제 차이. 둘 다 문제는 똑같아. P 또는 Q를 지나는 경우의 수인데 두 문제 차이. 그쵸. 위에 그림은 P, Q를 동시에 지날 수가 죽었다 깨 하나도 없어요. 그쵸? 오케이. 밑에 거는 두 개를 동시에 지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즉 밑에 그림, 위에 그림에서는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시고요.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서 더하면 끝이에요. 그쵸? 근데 밑에 건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서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더하면 중복이 발생했죠. 그쵸? 이런 경로를 두 번을 더하게 됩니다. 누구? A에서 Q를 거쳐서 P를 가서 B로 가는 이런 경로를 무려 두 번씩 세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갔다는 건 Q는 지나든 말든 상관이 없겠다는 거니까 이 안에 Q를 지난 것도 있고 안 지난 것도 있어. 마찬가지로 이 안에도 P를 지난 것도 있고 안 지난 것도 있다. 즉 이런 건 한번 빼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풀까? A 또는 Q, P 또는 Q를 지나지 않는 경우 있어. 어떻게 풀까요? 뭐를? 진짜 P 또는 Q를 지나지 않는다는 건 P는 지나고 P만 안 지나도 되는데 P 안 지나고 Q 지나는 거 상관없는데? 아닌가? P를 안 지나거나 Q를 안 지나거나 둘 다 안 지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이러면 둘 다 안 지나는 건가요? 말이 이상하네요. P를 지나지 않거나 또는 Q를 지나지 않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P를 지나지 않거나 Q를 지나지 않는다. P를 지나지 않는 거? P를 지나지 않는다라는 건 Q, 그냥 P만 안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거나 또는 Q를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 거, 그런 걸 의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빼면 되잖아요. 왜죠? 진짜? 안 돼요? 아니지. 이런 거 답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P를 지나지 않거나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P를 지나지 않거나 Q를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P는 지나지 않고 Q를 지나도 되는 거 아닌가? Q를 지나지 않아요. P를 지나지 않고 Q를 지나지 않으면 조건이 두 개 있는 거 아니에요? 뭐지? 이런 조건은 교집합에 여집합. 그렇지. 그럼 어디인데? 그럼 쟤는 여기 되는 거 아니야?
다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이런 그림에서 안 나올 거야. 이제 이런 그림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지? 이런 조건으로 줬으면 여기 되는 거 아닌가? 또는이니까. 그렇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문제 뭐뭐가 아니거나 뭐뭐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가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P를 지나지 않고 그리고 Q도 지나지 않는 거. 오케이? P를 지나지 않고 그리고 Q도 지나지 않는 것들이 이런 조건이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면 안 되는 조건인 거야. 이런 것들이.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것들은 좀 집합의 생각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좀 문제를 푸셔야겠죠. 그렇죠? 자, 최단 경로 중에 좀 어려운 녀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최단 경로 중에 좀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다. 자, 이 최단 경로가 가포순의 응용인데 그 최단 경로의 응용을 한번 좀 해볼게요. 가포순의 응용의 응용입니다. 응용이에요. 알았죠?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뭐 이런 거예요. 맨날 그리다 보니까 맨날 이런 그림인데 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세는 건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 선분 중에 한 군데는 들러야 돼요. 선분 중에 한 군데라는 건 여기 들러도 되고 여기 들러도 되고 여기 이 중에 적어도 한 군데를 들러야 됩니다. 봤는데 즉 이거. 여기에서 여기 찍고 아래로 내려오는 최단 경로를 구하셔야 되는 생각이야.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뒤집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일로 갔다 일로 가는 경로를 세고 싶으면 여기서 일로 갔다 일로 가는 거랑 여기서 여기까지와 여기서 여기까지는 가지수가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 가는 거 곱하기 여기서 여기 가는 거 할 건데 그건 여기서 여기 가는 걸 세도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여기서 일로 안 가고 여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 즉 여기서 일로 이쪽을 거쳐서 일로 가는 건 역시 여기서 일로 가는 거랑 똑같잖아. 즉 마찬가지 이유로 결국 여기서 여기 가는 그냥 최단 경로를 다 세면 반드시 이 점 중에 하나는 지나게 돼 있으니까 즉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전체 최단 경로 수가 우리 문제의 답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즉 지금 여기 CD라고 해볼까? CD A에서 CD A에서 선분 CD를 거쳐 CD 중 적어도 한 곳을 거치고 적어도 한 곳을 거쳐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선분 CD 중에 적어도 한 곳을 딱 거쳐가지고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 거니에 대한 생각이고요.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뒤집어 까서 붙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얘랑 좀 비슷한 생각인데 얘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거 좀 잘 적어 놓으셔야 될 거예요. 뚱뚱뚱뚱뚱뚱뚱. 카탈란수라는 건데 최단 경로 중에 좀 특이한 녀석이야. 얼마나 특이하면 이름도 붙어 있겠어요. 그렇죠? 사람 이름이에요? 나도 몰라요. 뭐냐면 정사각형 모양의 경로에서 이게 언제나 정사각형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이런 정사각형 모양의 경로에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중에서 요 선 위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즉 아래쪽만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 이런 거 안 돼. 근데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겠지. 이런 것도 안 돼. 이런 경우의 수. 사실 그냥 1111 숫자를 써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는 있어요. 알았죠? 근데 그림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의 생각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문제가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표현들도 한번 좀 배워볼게요. 일단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봐봐. 이렇게 생각할 거야. 요 선에 해당되는 요런 점에 닿지 않는 경로를 다
요런 점에 닿는 경로를 다 뺄 거야. 왜냐면 이런 지점을 갈래도 어쨌든 이 중에 하나는 거쳐갈 테니까. 이해돼? 이해돼? 그럼 내가 요런 지점을 거치는 경로를 전체 경로에서 뺄 거거든. 이 전체 경로가 6팩 나누기 3팩 3팩이죠. A3개 B3개니까. 오케이. 6팩 나누기 3팩 3팩이죠. 자, 거기서 뺄 거예요. 뭐를? 이런 지점을 거치는 경로를 다 뺄 건데 잘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지점을 거치는 경로, 이 점을 거치는 경로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경로를 다 빼야 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그림을 내가 이렇게 하나 더 그려놓으면 잘 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숫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숫자랑 똑같아요. 그림이 똑같습니다. 이해돼?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와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 이 점을 지나는 경로는 어떻게 세나요? 물론 중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는 역시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랑 똑같아지죠.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역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걸 빼주셔야겠죠. 즉 결국은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가 다 빠집니다. 그치? 우와. 이해돼요? 그만큼이 이 점들 중에 한 군데를 지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지. 아까 이런 생각과 비슷한 거야. 이 점들을 지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올 걸? 이렇게 될 거지 않았지? 얘네들 중 적어도 하나를 지날 걸. 이런 생각과 비슷한 생각인 거죠. 그렇죠? 비슷한 생각인 겁니다. 즉, 뭘 빼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2개, 4개니까 얼마를 빼? 4팩? 2팩을 빼주셔야겠지. 그치? 자, 내가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건지 잘 보세요. 6팩 곱하기 4 나누기 3팩 곱하기 4팩 빼기 4팩, 2팩, 6팩. 이해됐나요? 이해됐나? 이해됐나? 그럼 얘 뭘로 묶을 수 있죠? 6팩으로 묶을 수 있고요. 4팩 묶을 수 있나요? 2팩도 묶을 수 있지 않냐? 2팩 못 묶냐? 네, 돼요. 2팩, 4팩, 2팩. 아, 6팩, 4팩, 2팩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남니? 뭐 남아 그럼? 3분의 4 남고요. 빼기 얼마? 1. 계산하면 얼마야? 3분의 1이지. 네. 즉 3분의 1인데 3분의 1은 얘랑 하나 쓸 수 있어 없어요? 얘랑 합 3팩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네. 그럼 4분의 1을 따로 떼주고요. 3팩 곱하기 6팩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왜 이걸 따로 뗐냐면 팩분의 팩이고 두 숫자 합을 내가 6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즉 4분의 1 곱하기 몇이 몇? 6시 3으로 고칠 수 있죠. 이해됐나요? 자, 이게 카탈란수의 공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무슨 얘기냐면 4칸짜리 4x4짜리 (4x4짜리) 카탈란수는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아, 2 5개. 네, 써줄게요. n/n짜리 카탈란수 수 공식이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2n cn 이게 공식입니다. 원래는 내가 3칸짜리를 그냥 예를 들었지만 뭐 칸수가 넓어진다고 해서 그 얘가 달라지지 않아요. 됐어요? 됐니? 그러니까 3칸짜리잖아. 그러니까 n에 3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러니까 4분의 1 곱하기 6c3이 되는 거야. 4칸짜리잖아. n에 4를 집어넣어야 돼. 5분의 1 곱하기 8c4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럼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냐? 자, 카탈란수를 사용하는 이런 문제들이 주로 이제 나오거든요. 카탈란수 문제가 자, 봐봐. exercise 1.
A1부터 A6까지 숫자가 6개가 있어요. 이 6개의 숫자들은 전부 다 0 또는 1입니다. 아니 미친놈 1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1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 6개 숫자는 전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다. 이 6개 숫자가 근데 1 또는 마이너스 1이란다. 이 중에 3개는 1이고요. 3개는 마이너스 1이에요. 즉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3개씩 있습니다. 이걸 일렬로 나열할 거야. 순서가 이상해. 잠깐. 1 3개와 마이너스 1 3개가 있어요. 이 6개를 나열할 거예요. 자, 나열해서 그 나열된 걸 앞에서부터 A1, A2, A3, A4, A5, A6라고 해볼게요. 6개 나열된 게, 알았지? 그랬을 때 이런 룰이 있습니다. A1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A1 더하기 A2도 반드시 0 이상이어야 하고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도 반드시 0 이상이어야 하고요. 점점점점점 A1부터 끝까지 더하는 거, 즉 0 이상이 돼. 즉 무슨 얘기냐? 6개를 나열해 놓고 얘만 보면 0 이상, 2개 더해도 0 이상, 3개 더해도 0 이상, 4개도 0 이상, 5개 더해도 0 이상, 6개 더해도 0 이상. 즉 0 미만이 되는 경우가 하나도 있으면 안 돼. 즉 이런 거 된다는 거야. 봐봐.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 1. 얼마? 얼마? 1. 더하면 얼마? 0. 더하면 얼마? 더하면 얼마? 0. 자, 이런 건 되고 이런 건 안 돼. 더하면 얼마? 1이었다 0이었다 딱 더하면 얼마?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도대체 그럼 이게 왜 카탈란수랑 똑같아요? 자, 이게 왜 똑같냐면 다시 처음 이 3칸짜리 사각형 봐봐. 오른쪽 이동이 1이에요. 위쪽 이동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봐봐 얼마? 자, 위로 못 가죠, 그쵸? 맨 처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 무조건 가야지. 여기가 1 하나만 있다는 거고, 그럼 여기는 1만 있다는 거야. 1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거야 지금. 1 두 개,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열돼 있다는 거지, 그치? 이해돼? 즉 여기는 합이 1인 지점, 합이 2인 지점, 합이 3인 지점, 합이 0인 지점, 합이 1인 지점, 합이 2인 지점, 그치? 합이 1인 지점, 합이 2인 지점, 뭐 이런 합이 0인 지점, 합이 1인 지점, 합이 0인 지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지점들이 합이 마이너스 1인 지점이 되는 거지, 그치? 즉 각각의 지점들이 저 숫자의 배열 순서를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돼? 즉 이 선 위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 합이 절대 배열된 숫자의 합이, 즉 요 경로 봐봐. 그럼 이 경로는 뭘 의미하는 거야? 요 경로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 1, 1, 마1, 1, 마1, 마1이라는 경로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지. 이해돼? 이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이런 조건을 무조건 만족시킬 수 있겠지. 즉, 그럼 이 문제는 뭐랑 똑같은 거야? 3×3짜리 카탈란수랑 똑같은 거야, 그치? 숫자가 6개네 하니까 이 공식에다 6 때려 넣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3×3, 3을 때려 넣어야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나요? 자, 또 이런 문제. 자, 봐봐. 두 번째 문제는 거스름돈. 자, 이런 거야.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내가 회비를 걷기로 했다. 8명한테 회비를 걷을 거야. 자, 8명한테 회비를 걷을 거예요. 근데 회비가 얼마냐? 5,000원이에요. 근데 8명 중에 4명은 5,000원짜리를 낼 거고요. 4명은 10,000원짜리를 낼 거예요. 8명 중에 4명은 5,000원을 낼 거고 4명은 10,000원을 낼 거예요. 얘네들이 순서대로 한 명씩 가져가서 돈을 낼 거거든. 나한테 거스름돈을 못 주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학생이 오는 경우가 있어. 즉 맨 처음에 5,000원짜리가 무조건 와야지. 내 수중에 5,000원짜리가 있어야 10,000원짜리가 왔을 때 거스름돈을 줄 수 있으니까. 이해돼? 즉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5,000원, 10,000원이 맨 앞에 오면 안 되지. 그럼 5,000원 맨 앞에 오고 10,000원짜리 오는 건 되지. 근데 또 10,000원짜리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거스름돈이 없잖아. 나눠줄 5,000원이, 그치? 이해돼? 즉 이런 거야.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지. 마이너스 1 딱 2번 와서 합이 음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문제 거스름돈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거스름돈이 줄 수 있도록 학생들이 오는 경우의 수, 이런 문제가 카탈란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파악하겠어요, 그렇죠? 애초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모르는 애들은 절대 모르죠. 이게 카탈란 순제 어떻게 알아? 졸라 세고 있다고 이제. 오케이? 대신 얘는 4x4짜리 카탈란 수죠, 그렇죠? 8명이니까 n이 8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n에 4가 들어갈 때의 카탈란 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이 n에 4 집어넣어서 5분의 1에 8C4가 답일 겁니다. 됐나요? 요런 게? 저거 네. 등호 바꿔도 똑같죠? 그렇죠. 등호가 바뀌면 이제 이 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 선까지는 역시나 되는 거니까 등호가 있으면 똑같습니다. 까지는 똑같아요. 이 정도의 응용이 최단 경로의 응용 중에 이 정도가 돼서 나올 거라는 거지. 되셨나요? 자, 다음은 아직 최단 경로 안 끝났어요. 총 3부에 나눠서 수업을 할 거거든요. 이게 그 경우의 수 파트만 잘 정리해 놓으면, 여러 가지 유형을 잘 정리해 놓으면 어차피 확률은 분모 경우의 수, 분자 경우의 수 뭐 이렇게 세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니까 사실 경우의 수만 잘 세놓으면 확률은 그거에다가 딱 이 생각 하나만 가미해 주는 거죠. 발생된다고 기대되는 정도만 동일하게 이거 구분만 좀 잘 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중에 이제 대비를 하면서 문제의 오류인 상황들을 보여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말이 안 된다, 잘못된 문제다라는 것들을 내가 몇 개를 좀 보여줄 겁니다. 그때 가면 또 이번엔 자, 최단 경로는 아닌데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로를 셀 건데 어떻게 갈 거냐면 오른쪽 또는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최단 경로는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 이동해도 되되 한 번 지난 길은 다시 지나지 않아요. 즉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건 안 셀 거라는 거야, 알았지? 한 번 지난 길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갈 수 있는 전체 경로의 숫자를 구하세요. 이건 애들이 진짜 노가다로 풀기 딱 좋은 문제죠. 노가다로 풀기가 딱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근데 볼게요. 자, 봐봐. 자, 직접 한번 세보는 거야. 직접 한번 세보자.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갈 수 있는 경로 다 세볼까? 봐봐. 하나, 둘, 셋, 넷. 그치? 잘 봐. 여기에서 내가 여기까지 가는 경로를 세볼게.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를 세볼게. 하나, 둘, 셋, 넷. 보이시나요? 되시나요? 즉 여기 어디서 출발하든 여기 어디에 도착하든 경우의 수가 몇 개씩 있어? 4개씩 있어. 이해돼요? 이해돼? 그럼 그냥 이 줄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이 줄 어딘가까지 도착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 4개. 그럼 이 줄 어디서 출발해서 이 줄 어딘가에 도착하는 건 몇 개? 4개. 여기도 몇 개? 4개. 그럼 이 줄 어디선가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하는 것도 몇 개? 4개가 있다는 거죠. 즉 답은 4의 4승입니다. 됐나요? 됐어. 그렇잖아. 어차피 이 줄 여기서 출발해서 어딘가 왔어.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는 걸 세도 4개,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4개, 일로 가는 것도 4개, 일로 가는 것도 4개. 그럼 내가 봐봐. 이런 경로를 뭐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여기를 왔다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왔다가 일로 왔다가 B로 이렇게 도착한다고 해보자 이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몇 개? 4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4개? 4개? 어차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중간 과정은 어차피 세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어. 만약에 이렇게 갔는데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여기서 네 말은 이런 건 안 되지 않냐?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 중에 물론 당연히 이런 경로는 없어요. 당연히 이런 경로는 없지만 그래서 사실 여기서 여기 거쳐서 일로 가는 거랑 여기서 여기 거쳐서 일로 가는 거랑 여기서 여기 거쳐서 일로 가는 이런 걸 다 더했을 때가 4개가 돼야 되는 거거든. 즉 뭘 얘기해주고 싶냐면 이 줄 어디에서 출발하고 이 줄 어디에서 도착하든 경우의 수가 4개씩 있다. 마찬가지로 이 줄 어디서 출발하든 여기 어디에 도착하든 4개가 있고
즉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총 4 곱하기 4만큼 있습니다를 얘기하고 싶어. 즉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림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네 점을 하나로 합친 거예요. 이 네 점을 다 그냥 같은 점으로 하나로 합쳐버린 거라고. 이렇게 이런 느낌. 즉 그럼 경로가 그냥 점이 이렇게 5개가 찍혀 있고 그냥 경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그냥. 이런 경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있잖아. 여기 이빨이 하나 이렇게 딱 빠졌다. 그러면 오.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빨이 하나 딱 빠지면. 됐어요? 이렇게 이빨 하나 빠지면 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3개밖에 안 생겨요. 실제로 세보시면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3개밖에 안 생깁니다. 오케이? 됐나요? 3개밖에 안 생깁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선 뭐가 문제냐면 이런 그림이 문제예요. 이빨이 저기가 빠지는 게 아니라 세로줄에서 이빨이 빠지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빨이 가운데가 딱 나갔어요. 세로줄이. 이럴 때는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자, 이럴 때는 뭐가 최선이냐면 노가다가 최선이에요. 일단 봐봐. 얘는 그냥 한정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4개 변함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줄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4개는 변함이 없거든요. 양옆으로 4 곱하기 4고요. 이 가운데 것만 내가 잘 세줄 거예요. 역시나 이 줄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걸 한다고 하자. 어디서 출발하든 어디서 도착하든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지금.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분류를 할 거지. 일단 여기에서 요 도형 안에서만 움직여서 여기에 오는 경우의 수. 몇 개 있을까? 2 곱하기 2의 제곱계 있겠지. 왜? 이 그림 안에서니까 이런 그림인 거죠. 이런 그림인 거예요. 그치? 됐나요?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를 안 타는 걸 다 센 거거든. 두 번째는 여기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거. 또 어차피 여기에서부터 요 도형을 타고 가는 거랑 똑같은 그림이지. 그치? 그러니까 걔는 2의 제곱이 될 겁니다. 몇 개야 총 이거 세면? 8개죠? 자,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7, 6. 나 뭐 둘 셌냐? 잠깐만 다시. 하나, 맞는 것 같은데. 둘, 셋. 아 여기 넷. 그치? 이 안에서 4개. 그 다음에 5, 6, 7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어. 8개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 이 안에서 따로 분류를 해서 세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로줄이 하나 빠지는, 이건 뭐 최단 경로라고 부르긴 그렇지만 이런 그림들이 종종,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나올 때 노가다로 풀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얘랑 똑같은 상황들이,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 지점이 정해졌을 때 4개인 거 아니에요? 지점이 정해졌을 때 4개라고? 뭔 소리죠? 아주 빨간색 찍혀 있잖아요. 문제가 아니야.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가, 이게 4점이야. 같은 점이야. 같은 점이라고 지금. 같은 점이야 이게. 내 점이 같은 점이라니까. 같은 점. 내 점이 같은 점이야. 내 점이 같은 점. 근데 세봐도 4개가 넘지 않아요? 야, 여기서 일로 가는 거랑 여기서 일로 가는 걸 세보면 그런 느낌이 아니야.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연장시키기가 힘든데. 자, 봐봐. 자, A에서 B까지 가는 이런 규칙으로 하는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체크 표시와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를 정확히 한 번씩만 딱 거치게 돼 있어요.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뭔 소리지? 반대인데? 미친놈. 반대.
여기가 체크표 이렇게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세모 여기가 세모 여기가 세모 여기가 세모 여기가 세모 여기가 네모 여기가 네모 여기가 네모. 오케이? 즉 봐봐 내가 얘를 골랐다는 건 띡띡띡띡띡띡띡 이렇게 가겠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넷 중에 아무거나 선택, 넷 중 아무거나 선택, 넷 중 아무거나 선택, 넷 중 아무거나 선택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 하나 딱 빠졌을 때는 넷 중 하나 선택, 넷 중 하나 선택, 셋 중 하나 선택, 넷 중 하나 선택. 근데 역시나 이제 세로 다리가 빠졌을 때는 여기 이런 걸 선택 못 하니까요. 그렇죠? 이해돼요? 이럴 때는 좀 이 사이를 좀 노가다로 세줘야 된다는 거죠. 즉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 중에 넷 중에 하나 무조건 지나고 넷 중에 하나 무조건 지나고 넷 중에 하나 무조건 지나고 넷 중에 하나를 무조건 지나야 합니다. 어디를 지나든 순서는 전에서 역순이어도 지날 수 있어요. 이렇게 지나는 것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니까. 넷 중에 두 군데, 이 안에서 두 군데를 절대로 동시에 지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넷 중 하나, 넷 중 하나, 넷 중 하나, 넷 중 하나 이 정도로 생각을 좀 해줍시다. 되시나요? 되셨나요?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이게 최단 경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로 관련해서 그쵸? 경로 우대를 좀 해준 거예요. 자. 좀 쉬어야겠죠, 그쵸? 힘들죠? 졸라 힘드네요, 그쵸? 그래도 1시간 막 수업 시간에 막 질문만 받아서 문제 풀이하는 것보단 이런 게 재밌습니다. 좀 쉬죠.